컨디션. 죽어서 이건 어디라는 거야? 하니까 자, 6번부터 과제였나? 139쪽 6번부터 과제였죠? 그래? 8번 했나? 8번도 했어? 9번은 과제였겠지. 9번 당연히. 서술형이니까. 그런 퀄리티를 봤을 때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같이 했었을까? 그럼 나 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과제 보내줬을 텐데, 내가. 142쪽에 10번부터. 142쪽에 10번 봅시다. 자, 다음 중 DN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물어봤죠? 자, 생명체에서 유전물질로서의 역할을 하죠. 맞고. 세포 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 맞죠? DNA의 특정 위치에는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 맞고, 핵 속에서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는 거 맞죠? DNA 연기가 AGCU입니까? T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네. 이런 문제 너무 쉬운데? 자, 그림은 사람의 체내에서 DNA의 유전 암호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은 전사가 될 것이고 니은이 번역이 되겠죠. 자, 보기에서 고르랬는데 기억 과정에서 DNA의 염기 T는 RNA의 염기 U로 전사됩니까? A로 전사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자, 니은 과정에서 연속된 RNA의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죠. 이 연속된 RNA 염기 3개를 우리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하죠. 니은은 맞고. 자, 기억은 핵 속에서, 니은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 맞죠?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 자, 유전 부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DNA의 유전 부위에 존재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조합을 의미한다 그랬어. 맞니? 맞죠? 이 DNA에 존재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우리 뭐라 그래? 삼엽기 조합이라고 하죠. 자, 리보솜은 RNA의 염기 서열을 인식해 단백질로 합성하는 거 맞죠? 기억, 니은 둘 다 맞고. 동일한 유전 부호라 하더라도 각 생명체마다 합성하는 단백질이 서로 다릅니까? 아니죠. 서로 같죠. 그래서 유전 부호의 공통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완두 모양 유전자와 완두 색깔 유전자에 의해 완두의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각각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DNA에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한대. 맞죠? 자, 각각의 유전자로부터 합성된 단백질에 의해 완두의 유전 형질이 겉으로 드러난다. 맞죠? 모양 유전자와 색깔 유전자에 의해 각각 생성된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가 모두 동일해? 다르죠? 기억과 니은이 다르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14번 봅시다. 그림은 어떤 사람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정보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가가 전사가 될 것이고 나가 우선 번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채워보자. 물음표를 채워봅시다. G니까 얘가 CC T가 되겠죠. 그쵸? 오른쪽에는 뭐냐? CCT니까는 GG A가 될 것이고 동그라미 기억에는 알부민이 들어가겠죠? 자, 기억. DNA에 연속된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맞죠?
가와 나가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막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다 그랬어. 아니지, 세포막이 아니라 뭐야? 핵막에 의해서 분리돼 있지. 핵 내에서 일어나냐? 세포질에서 일어나냐? 핵 밖에서 일어나냐니까. 세포막이 아닌 핵막에 의해서 분리가 되겠죠. 아미노산 기억은 알부민이다.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지. 자, 15번부터 16, 17, 18번. 선생님이 채점한다 그랬죠? 자, 선생님 채점할 테니까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선생님 주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146쪽입니다. 146쪽에 11번부터인가? 왜안 풀었어? 세포 그래. 자, 11번 풀었어, 안 풀었어? 물리만 있는 줄 왜 안 풀었어? 근데 선생님 과제 체크해가지고 가라 했잖아. 이제. 체크는 첫 페이지 꽂혔을 때 물리밖에 없어. 자, 우선 빨리 풀어봐봐. 선생님이 한 1분만 줄 테니까 10번부터 20번까지 관련된 거 빨리 풀어보세요. 그럼 우선 푼 데까지 풀어봅시다. 자, 다음은 삼투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시험관 1부터 3에서 관찰되는 적혈구의 모습을 옳게 짝지은 거 물어봤어. 지금 원이 보니까 증류수죠. 증류수니까 이게 뭐야? 저장액이 되겠지. 그 다음에 2가 등장액이 될 것이고 3가 고장액이 되겠죠. 그리고 저장액에 적혈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지. 그쵸? 그래서 C가 되겠죠. 그리고 2는 B가 될 것이고 3가 A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니까 CBA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까? 12번은 저번 했었죠? 13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요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반응에 대해 물질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반응물과 생산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자, B는 생산물에 해당한대.
맞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겠지. 그래서 B는 생성물이 될 것이고 A는 반응물이 되겠죠. 효소는 A와 결합해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킨대. 맞죠?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해줘. 자, 시간이 지날수록 A의 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효소가 소모돼? 효소가 소모됩니까? 효소는 소모 안 되죠. 반응물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A가 DNA가 될 것이고, 가는 전사가 되겠죠. B가 RNA가 될 것이고, 나가 번역이 되겠죠. 옳은 거를 물어봤네. A와 B는 모두 핵산에 해당하는 물 맞죠? DNA, RNA 모두 핵산이죠. 각 과정 결과 전사에 이용되는 DNA 가닥과 동일한 염기서열을 가집니까? 상부적인 가닥을 갖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나 과정에서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15번 유전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DNA의 유전 부위에 존재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 조합을 유전 부호라고 한다. 맞죠? 각 생명체마다 서로 다른 유전 부호를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봤죠? 유전 보호를 결정하는 염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의해서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가 결정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 20번으로 있는데 질문해 주시고 20번? 19번도 해야지. 19번 보자. 그림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연소 반응. 지금 왼쪽이 연소 반응이죠? 오른쪽이 세포 호흡 과정이지. 자, 연소 반응과 세포 호흡 과정의 에너지 이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 체내에 어떤 물질 때문인지 쓰랬어. 물질 대사 과정에서는 효소가 이용되죠.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소량의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되죠. 그래서 답은 효소가 될 것이고 만약 세포 과정에서 에너지 이동이 연소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다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겠냐? 이렇게 조금씩 방출되는 게 아니라 다량이 한꺼번에 방출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가 망가져? 세포가 망가지겠죠? 왜냐하면 이 다량이 열로 방출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고온의 열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이 될 수가 있겠지. 자, 20번. 그림은 유전 정보가 전사 번역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DNA는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만약 염기 1개 또는 2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 오케이. 그렇죠? DNA를 구성하는 염기서열이 지금 A, T, G, C하고 4종류란 말이야. 근데 1개 또는 2개가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된다면 총 20개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지정이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6조 몇 가지가 과제였나? 2번 봅시다. 이번에 32쪽으로 갑시다. 자, 지질시대와 환경, 그리고 생물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여기는 지구과학 파트죠. 지구과학 파트랑 약간 생명과학이랑 약간 통합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생명과학 선생님이니까 생명과학이 제일 재밌지 않을까?
화학도 재밌어. 그런 쌤들 있잖아요. 영어 쌤이 영어 싫어하는 쌤. 그래? 나는 고등학교 때 화학을 좋아했는데, 아니 화학이란다. 수학을 좋아했는데 지금 수학 문제 풀려면 하나도 못 쓰겠어. 기억이 안 나, 하나도. 자, 우선 오늘은 지지시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지지시대를 배우기 전에 화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봅시다. 자, 화석이라는 건 지지시대, 지금까지 우리 지구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그동안 살았던 생물들이, 자, 이렇게 오래된 생물들이 죽었어. 살다가 죽었겠죠? 그러면 지층 속에 어떤 유해라든지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하죠. 사람의 유해도 가서 그렇지. 유해라고 하기는 뭐 어떤 흔적이면은, 그래, 사람의 유해나 흔적이면은 그것도 화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생물의 뼈라든지 몸체, 그 다음에 알, 그 다음에 배설물, 똥화석, 알죠? 똥화석. 그죠? 그래, 발자국, 그 다음에 기어갔던 흔적, 뿌리가 이렇게 흘러갔던 흔적이라든지 생활했던 흔적 모두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석의 생성 조건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가 뭐냐?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되죠. 화석의 생성 조건은 첫 번째가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자, 두 번째 어떻게? 생물의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 어쨌든 간에 묻혀가지고 단단한 부분이 남는 거니까 껍데기라든지 뼈에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돼야 돼? 빨리 묻혀야겠죠. 자, 세 번째 빠르게 묻혀야 된다.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빠르게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성화 작용이 일어나야겠죠. 자, 화석화 작용이 뭐냐? 자, 화석화 작용에는 탄화 작용과 치환이 있어. 자, 탄화 작용이라는 것은 자, 유기물이잖아. 우리 생물들이 다 유기물로 대부분 유기물로 이루어졌는데 이 유기물들이 열과 압력을 오래 받다 보면은 탄소의 성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화석으로 보존되는 작용이 자, 탄화 작용이고 치환이라는 건 뭐냐? 자, 규화목이라는 여기 규화목 안 나왔나? 규화목이라는 화석이 있는데 이거는 나무야. 나무인데 이 나무의 그 원래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나무 줄기의 조직이 유지가 되지만은 그게 석영과 같은 규산물 광물로 치환이 되는 거야. 다른 물질로 치환되는 것을 우리는 치환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화석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간대 나무가 돌리고 있어요. 그렇지. 단단해지는 거니까. 규삼형 광물이니까는 돌이죠. 돌이라고 해도 되나? 어쨌든 광물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화석으로부터 우리는 자, 화석이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여기 나오죠. 크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표준화석이란 건 뭐냐? 자, 그 지층이 생긴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 표준화석입니다. 그래서 지질 시대를 구분 짓는 화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상화석이라는 것은 뭐냐? 그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 시상화석입니다. 그러면 자, 조건이 있는데 표준화석은 생존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겠죠. 그 시대를 알려줘야 되니까는 생존기간이 짧아야 될 것이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시상화성 어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살아야겠죠.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 그 환경에 맞는 곳에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분포 면적이 좁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자, 이러한 그래프를 X축과 Y축으로 한번 봅시다. X축을 분포 면적이라 하고 Y축을 생존 기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 시상화석일까? 표준화석일까? 표준화석이요. 시상화석이 되겠죠? 여기에는 시상화석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 표준화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X축과 Y축을 바꿔보자. X축을 우리가 생존 기간이라 하고 Y축을 분포 면적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뭘까, 여기에? 좀 위에 있는 거는 위치만 바꾸죠. 여기 있는 거 뭘 것 같아? 위치만 바꾼다고? 그죠? 여기 위치만 바꾸는데 표준이 되겠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 해당한 게 시상이 되겠죠? 선생님이 두 개 다 그려주냐? 이 하나의 그래프만 보고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위쪽에는 시상이고 아래쪽은 표준이구나. 외운단 말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험으로서 그러면은 피보겠죠? 그러니까 단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겠죠? 바퀴벌레 화석 같은 것도 있어요. 응? 뭐라고? 바퀴벌레 화석. 그건 잘 모르겠다. 자, 그래서 표준 화석의 대표적인 게 고생되는 삼엽충이 있죠. 여기 나왔네. 고생되는 삼엽충, 필석, 갑주어, 황추충이 있고, 자, 중생대 대표적인 게 암모나이트와 공룡이죠. 그리고 이때 조류가 발생했으니까 시조새도 화석이 있을 것이고, 신생대에는 화폐석, 매머드가 있죠. 필수. 그냥 약간 그 쥐처럼 생긴 어떤 곤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상화석, 고사리, 산호, 조개가 있는데 고사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살아있죠. 그래서 온난하고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크는 게 고사리가 될 것이고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크는 게 산호가 되겠죠. 그리고 조개는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자라죠. 그래서 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아, 이 지층은 예전에 따뜻한 육지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화석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 화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 자,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있겠죠. 지층의 생성 시기와 그리고 과거 지구의 환경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1번. 자, 지층의 생성 시기와 과거의 지구 환경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상해충 화석이 발견되면 아, 이때 고생대 시대의 지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과거 지구 대륙의 분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대륙이 다 지금 떨어져 있잖아. 각각의 대륙이 다 떨어져 있는데 화석이 발견된 연속성, 화석 분포의 연속성을 보고 아,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었던 대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구 대륙의 분포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 한개가 있겠지 않을까? 불쏘구나. 아니지, 저쪽 한쪽에 있겠죠. 자, 그리고 지형 변화도 할 수가 있겠죠. 지형 변화. 자, 알프스란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됐어.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됐다. 그래, 예전에는 바다였지만, 과거가 바다 밑에였지만은 이 지형이 융기가 일어나서 지금은 산맥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생물의 진화 과정도 알 수가 있겠지. 어쨌든 같은 생물이라도 그때 당시의 생물과 현재 생물이 약간 다르겠죠. 고사리도 약간 다르겠지. 완전히 똑같진 않겠죠.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자, 어떤 생물의 진화 과정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층 대비. 자, 이 지층하고 이 지층이 어느 정도, 어느 시대에서 생성됐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메인인 지질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지질 시대라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자, 지질 시대라는 것은 지구가 탄생하기 약 46억 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 시대라고 하죠. 그냥 지구가 살아온 생애 전체를 지으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가지고, 자, 어떻게 구분을 짓느냐? 자, 지구의 환경 변화, 급격한 환경 변화로 기준을 잡는데, 어떻게 우리가 환경 변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 환경마다 살았던 생물들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생물의 변화로 우리가 지질 시대를 구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물의 변화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화석의 변화로 지질 시대를 구분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자, 화석이 거의 산출되지 않는 성캄브리아 시대와 화석이 많이 산출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자, 대부분 어때? 성캄브리아 시대죠? 대부분이 성캄브리아 시대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구가 46억 년 전에 탄생했잖아. 그쵸? 46억 년 전에 탄생을 했고 이 숫자까지 기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석탄불의시가 5억 4천 년 전에 끝났고 그래서 고생대가 시작됐겠죠. 고생대가 2억 5천 년 전에 끝나서 중생대가 시작됐겠죠. 그 다음에 신성대가 어떻게 됐어? 6,600년 전에 시작이 됐겠죠. 6만 6천하고 아니 6,600이야. 6,600만 년 전. 자, 그럼 이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기후를 먼저 알아봅시다. 기후. 지질시대 기후. 성캄브리아 시대는 자, 여기 뭐 대체로 온난한 기후였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후를 우리가 생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냥 이렇게 짐작을 할 뿐이죠. 그리고 고생대 역시 온난하고 수분한 기후였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고 중생대 역시 대체로 온난한 기후였죠. 그리고 빙하기가 없었지. 자, 중생대 때 왜 대체로 온난했냐? 이때 뭐야?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났죠.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른 지질시대에 비해서 따뜻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었죠. 아예 빙하기를 가지는 것이 그렇지. 환경이 변하니까는 생물의 변화가 생겼겠죠. 그 다음에 신생대는 자 대체로 온난한 기후였고 빙하기 4번과 강빙기 3번인데 자 빙하기 사이가 강빙기가 되죠. 그래서 빙하기가 4번 일어나면 강빙기가 몇 번이겠어? 하나, 둘,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빙하기 4번과 강빙기 3번이 후에 반복됐다라고 할 수는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지질시대 수륙 분포를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앞에서 지질시대를 크게 화석이 많았던 시대와 적었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을지.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시대가 언제였어? 그렇지, 성캄브리아 시대였죠. 자, 왜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없었을까? 지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그렇지, 첫 번째가 생물 개체 수가 적었겠죠. 있더라도 막 단세포 그렇지. 생물이 있더라 하더라도 단세포 생물이니까 단단한 부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생물이 있더라 하더라도 단단한 껍데기라든지 뼈가 없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생물 개체수가 아주 적고 단단한 뼈랑 껍데기 없는 생물들이었어. 그러다가도 어때? 화석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치?
우연찮게 화석이 생겼는데 이 성캄브리아 시대 때 지각 변동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산출되는 화석이 없었겠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산출되는 화석이 없었다. 자, 중요하죠? 왜 성캄브리아 시대 때 화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고생대. 자, 고생대 초기에는 대륙들이 어느 정도 흩어져 있다가 고생대 말기 때 하나의 대륙으로 뭉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판게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생대 때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하죠.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인도양과 대서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신생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인도양과 대서양이 더 넓어지고 알프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 시대에 어떤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았던 생물들, 그리고 화석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 46억 년 전에서 지구가 탄생해서 5억 4천만 년 전까지 됐죠. 자, 이때는 어때? 강한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했을 거란 말이야. 오존층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는 육지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물속에만 생물들이 살았었고, 그러다가 남세균이 바다에 출현하게 되죠. 자, 남세균이라는 게 뭐냐?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죠. 그래서 이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산소가 바다와 대기에 축적하게 되죠. 맞죠? 자, 그래서 남세균이 언제 성캄브리아 시대 때 출현하게 되고 이때 광합성을 시작하게 됐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에 화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해서 남세균이 이러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어떤 산물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그러한 산물들에 의해서 생성된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에디아카라 약간 해파리 같은 여러 가지 동물들이 뭉쳐져 있는 그러한 화석이 연체동물? 연체동물이라고. 해파리 연체동물. 아무튼 단단한 부분이 없잖아, 해파리 같은데. 그렇지? 그런 어떤 생물들이 뭉태기로 모여 있는 그러한 화석이죠.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에 대표적인 화석 두 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의 화석이 있다. 라고 알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고생대죠.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에 시작해서 2억 5천만 년 전에 끝나죠. 자, 이때 고생대. 자, 성카리 시대 때 남세균이 출현하게 되면서 계속 산소를 축적했을 거란 말이야. 산소가 점점 많아졌겠죠. 그치? 산소가 많아지게 되면서 오존층이 생성하게 됩니다. 자, 오존층이 생성됐어. 그러면 자외선을 어느 정도 차단해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있던 생물들이 어떻게 됐어? 혹시 육지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육상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생성되면서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되더라. 언제? 고생대 때.
그리고 말에 환기가 형성됐겠죠? 환기가 형성되면서 어때? 환경이 변하니까 생물의 변화도 많아졌겠죠? 그러면서 중생대가 시작됐겠지. 자, 고생대 때 생물을 보면은, 자, 대표적인 게 삼엽충이죠. 삼엽충, 갑주어가 어류에 가고. 자,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게 대표적인 학생 아래 나왔네.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은 기억을 해야겠죠. 그리고 양서류와 곤충이 번성했고, 양치식물이 번성했습니다. 취할 때 쓰지. 아니야. 호자로 번식하는 식물이야. 고사리 같은 양치가 운양치. 수가. 자, 그 다음에 중생대 때. 중생대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이죠. 자, 이 중생대 때, 자, 판게아가 점점점 분리되면서 인도양과 디서양이 조금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서식 환경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대 때 화석, 암모나이트와 공룡, 그 다음에 시조새가 있죠. 자, 공룡이 번성했다. 이 말은 뭐야? 파충류가 번성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번성했죠. 그 다음에 신생대가 되겠죠.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신생대라고 하더라. 자, 오늘날과 같은 대륙 수륙 분포를 가졌댔고 환경이 더 다양해졌으니까 생물들도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합회석과 메모드가 표준화석이죠. 포유류, 메모드가 포유류죠. 포유류가 번성했고 최초의 인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류 조상들이 자, 이 신생대 때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시식물이 번성했죠. 대부분 번성했던 동물과 식물을 보면은 진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진화가. 고생대 때 양치식물이지. 양치식물 다음에 뭐야? 거시식물이고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잖아. 중생대 때 거시, 신생대 때 속시죠. 동물들을 생각해봐봐. 양서류. 언제야? 고생대지. 양서류는 개구리 같은 것들. 그러다가 중생대 때 파충류였지. 파충류와 곤충류들. 그 다음에 신생대 때 포유류. 그쵸?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생물의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지질 시대를 구분을 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생물들이 변화가 일어났었죠.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 때 아까 뭐랬어? 빙하기가 있었어. 갑자기 추워졌어. 그러면 대부분의 생물들이 멸종하겠죠. 고생대 말에도 뭐가 있었어? 빙하기가 있었다고. 중생대 말에는 빙하기는 없었지만은 어떤 환경 변화, 그치? 환경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 변화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이 변화, 멸종함과 동시에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대멸종이 5번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5번 일어났습니다. 생물의 대멸종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번째와 5번째죠. 주로 3번째와 5번째를 많이 언급을 하죠. 자, 3번째는 어디에 해당하냐? 고생대 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중생대 말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3번째 3차의 생물 대멸종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겠어? 아까 말했던 빙하기, 온도 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고생대 말에 뭐가 생겼댔어? 한계화가 형성됐겠지. 대륙 분포가 갑자기 봐봐. 육지에 가깝게 살았던 생물들. 갑자기. 그랬던 애들이 본인이 살 공간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멸종하게 되겠죠?
이러한 어떤 대륙의 분포 역시 멸종한 원인이 되겠죠. 자, 이러한 멸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생물의 다양성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중생대 말에 5차 비멸종이 일어나는데, 자, 공룡의 멸종 원인이 뭐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운석이나 비. 빙하기는 아니지. 소행성 충돌설과 화산 폭발로 인해서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기후가 너무 더워져서 멸종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소행성 충돌설이 제일 지금 유력하죠? 소행성이 충돌하게 되면은 온도가 엄청 많이 뜨거워질 거 아니야, 환경이. 그러다 보면은 죽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멸종 이후에 생물들이 물론 여기서 살아남은 생물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살아남은 생물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 점점 적응하면서 진화된 생물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면 생물 다양성은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때? 생물은 더더더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현재와 같이 생물 다양성을 형성하였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1, 2, 3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다음 중 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찾으랬죠. 표준 화석은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환경을 알려줘? 환경을 알려준 건 누구냐? 표준 화석이 아니라 시상 화석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될 것이고. 삼엽충은 고생대, 공룡은 중생대의 표준 화석 맞죠? 화석을 통해서 생물에 진화할 수 있죠. 자, 육상생물은 오존층이 형성된 후에 출현했죠. 자, 오존층은 언제 생성됐어? 고생대 때 생성됐죠. 중생대의 기후는 전 기간에 걸쳐 대체로 온난했죠. 그리고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번성했고 신생대 말기에는 뭐 빙하기와 강빙기가 반복됐죠. 빙하기 몇 번? 네 번, 강빙기 세 번. 그래서 바다에는 화폐석이 번성했다. 지지시대에 걸쳐 생물의 대멸종 모두 5번 일어났다고 했죠. 고생대 말에 생물 대멸종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빙하기 또 당시에 그치 한계와 형성. 이게 써주면 좋겠죠. 여기 보면은 판기와 형성과 빙하기라고 돼 있죠. 주요 원인이니까 주요 원인은 뭐가 되겠어? 빙하기가 아니라 판기하죠. 판기와 형성이 더, 그치, 메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35쪽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1번. 다음은 화석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지층이 생성된 화석을 알려주는 화석. 이걸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게 시상 화석이 되겠죠. 자, 다음 중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거. 지구의 나이, 있죠. 지구의 생성, 지층의 생성 시대 알 수 있죠? 생성 환경도 알 수 있고, 진화 과정도 알 수 있고, 과거의 지구 분포도 알 수 있고, 지구의 나이는 모르겠죠? 자, 고생대 표준화석 필성 맞죠? 삼엽충 맞죠? 황추충 맞죠? 갑주어 맞죠? 합해석은 언제야? 신생대. 자, 오른쪽 그림은 지지시대를 상대적 길이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A가 성캄브리아 시대가 되겠죠. 성캄브리아 시대가 될 것이고 B가 고생대가 되겠고 C가 중생대, D가 신생대가 되겠죠. 자, 5번 봅시다.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으랬죠. 화석의 종류와 양은 성캄브리아 시대보다 고생대 더 많죠? 기억은 맞는 말이고. 중생대에는 바다에서 암모나이트, 육지에서 공룡이 번성했죠? 니은도 맞고. 신생대는 겉시 식물이야? 겉시가 아니라 속시 식물이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림은 고생대만, 중생대, 신생대의 수륙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다. 나가 고생대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가 중생대가 될 것이고 가가 신생대가 되겠죠? 그래서 수륙 분포를 나타낸 지질시대 써주면 될 것이고 7번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해양 생물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지금 A 양수식물. A가 어떤 식이야? 고생되고. B가 중생대가 되겠죠? 여기가 세 번째, 이거 다섯 번째 되겠네. 그러니까는 고생대는 양치식물이 번성했으니까 틀렸고. A와 B, C 사이에 삼엽충과 방추충 멸종했죠? 맞고. C식이 한 번의 빙하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 예, 10번까지만 풀어볼까? 13번까지 그냥 다 풀까? 13번까지 다 풀어봅시다.
8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지지시대를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여 상대적인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T가 성캄브리아 시대, A가 고생대, B가 중생대, C가 신생대가 될 것이고 옳은 걸 찾으랬죠. 시대 순으로 나열하면 D, A, B, C가 되겠죠. 기억 틀렸네. B 시기 말에 초대륙 판기아가 형성됐어? 아니죠. A 시대 말에 형성이 됐죠. C 시대에는 빙하기 4번, 강빙기 3번이었죠. 2번이 답이 될 것이고. 자, 9번. 오른쪽 그림은 고생물 화석의 생존기간과 분포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표준화석 어디에 해당해? 표준화석은 어때야 돼? 조건이? 생존 분포가 넓고 기간이 짧아야 돼. 그러면은 D에 해당하겠죠? 우리 D에 해당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가는 D가 될 것이고 나는 시상화석은 어떻게 됩니까? 분포 지역은 좁고 생존 기간은 길어야겠죠. 그래서 A에 해당하겠죠. 자, 다음은 가와 나 지층에서 산출된 화석을 나타낸 거다. 가는 지금 공룡이 있는 걸로 봐서 뭐야? 중생대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나는 합해석 있는 걸로 봐서 신생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고사리가 있는 걸로 봐서 육지, 온난 수변한 육지고 산호가 있는 걸로 봐서 온난한 얕은 바다가 되겠죠. 옳은 거 물어봤어. 자, 가는 나보다 먼저 퇴적됐대. 맞죠? 가는 육지, 나는 바다. 맞죠? 가가 퇴적될 당시 기후는 온난 수준했죠. 맞죠? 답은 5번이 되겠네. 자, 11번 봅시다. 어떤 지역의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지층의 생성 시기를 두 가지 지질시대로 구분할 때 몇으로 나뉘냐? 두 가지로 나뉜댔어. 가장 적합한 계층을 쓰랬어. 자, 그러면은 멸종하고 생성된 시기를 찾으면 되죠. 여기 이때 생물들이 생성이 됐고 이때 멸종했죠. 그쵸? 그러면은 A층에는 3개고 여기는 3개고 여기 몇 개냐? 하나밖에 없고 여기도 하나밖에 없고 여기 2개 있죠? 아니 3개 있네 여기. 여기 우선 하나 나눌 수 있겠죠? 3개. 그쵸? 2개로 나누니까는 여기 C와 D 사이로 나누면 되겠다. 그쵸? C와 D 사이를 경계층으로 화석의 변화가 가장 크죠? 그래서 이걸로 나누면 되겠지. 자, 12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지층에서 산출된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건 물어봤네. 자, A는 고생대 퇴적됐대. A를 보니까 상류층으로 고생되고 B가 중생되고 C는 모르겠지만은 뭐 온난하고 수표난 육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지. C가 퇴적될 당시 한랭 건조했어? 따뜻해. 온난 수준이죠. 그래서 틀렸고. 자, 이 지역의 퇴적 환경은 바다에서 육지로 바뀌었죠. 지금 A와 B는 바다였고 C가 육지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3번 봅시다. 그림은 지질시대에 번성했던 고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삼엽충이 고생대, 암모나이트 중생대, 합해서 신생대죠? 옳은 거니까 가와 다는 같은 식이 아니죠. 나가 번성했던 시기 빙하기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가나 다 모두 해양에서 번성했죠? 맞죠?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되겠네. 자, 과제 37쪽에 18번까지 풀어오시고
1군 안 갖고 와도 되겠지? 그리고 48쪽에 1번부터 4번까지 풀으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것만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